자, 지금부터 연합인포맥스 주최 2021년 경제전망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리셋된 한 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팬데노믹스라는 신조어도 낯설지가 않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 역사에 여러모로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시장이 주시하는 글로벌 빅 이벤트인 미 대선도 마무리가 되는 등 내년을 관통할 주요 이슈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다가오는 2021년 금융시장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1년 다시 시작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재편, 기대 뒤에 숨은 리스크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순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3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상무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내년 증시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증시 콘서트가 있을 텐데요. 이진우 기자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고요.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상무님, 김형결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님, 그리고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SC제일은행 박종훈 전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관련 대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대담 진행은 연합인포맥스 김경훈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함께 하셔서요, 좋은 시간 또 알찬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국내 주식시장에 불러온 거대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인 투자자 신드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개인들도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로 시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께서 이 주제를 선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이 더 이상 패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상무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나투자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입니다. 저도 이제 증권업계 25년, 26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학개미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금융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 전에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봤죠. 그리고 그들이 많이들 패배하는 걸 봐왔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했고, 연합인포맥스하고 인연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네요. 처음부터 채권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연합인포맥스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채권시장 이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도 동학개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옛날 생각부터를 하는데 몇 번의 그런 파동이 있었죠. 근데 일단은 뭐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이유는 사실 그 직전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 이러다가 증권회사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 왜냐하면 고객들이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젊은 고객들의 계좌가 없어요. 이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하면 증권회사의 이 자제분들이 계좌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은행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도 많이 들였는데, 젊은 분들의 계좌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증권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걱정이 우리만 했던 건 아니고, 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 미국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고민이었어요. 주식을 베이비 부모들이 갖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들은 곧 은퇴를 해야 되고 이 주식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은퇴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주식을 갖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나 이 주식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새로운 젊은 세대들,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해보더라도 주식에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소비하면 더 행복할까에 대한 주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분들은 아니다, 언젠가는 이 밀레니얼 세대도 자기 미래의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소비를 아끼기 시작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근데 어떤 설문조사를 내봐도 그런 영향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올해 로빈훗들의 등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거, 그거는 뭐 저희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걱정이 그거죠. 예전에도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빠른 속도로 유입됐다가 많이들 실망하고 떠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막을 것인가? 사실 이분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떠나고 나면 저희 증권업계,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 저희들한테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어쨌든 새로 들어오신 투자자들하고 같이, 업계가 같이 발전하고 돈을 벌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제가 진심을 담아서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뭐가 중요하냐, 동학개미들이 더 이상 패하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2가지는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 마켓 타이밍을 잘해야 된다. 뭐 가격이 낮을 때 사서 가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을 잘 고르면 된다. 이걸 이제 스탁 피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걸 표현하기를, 마켓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 거시경제가 어떻고 내년에 경제가 성장을 한다, 뭐 경제가 나빠진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매크로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은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기업 단위로 쳐다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기업 단위로 이 기업이 정말로 경제 환경과 다소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매크로와 마이크로, 굉장히 심플한 2가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 매크로와 마이크로가 다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C줄, 날줄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과 공간, 횡단면, 종단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횡단면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기업들을 한번 봐보자, 뭐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사는 게 싼 것일까, 지금 파는 게 비싸게 파는 것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마켓 타이밍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는 주로 어떤 패턴이 보이느냐면 2000년, 2008년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유입된 적이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많았죠. 2000년에는 코스피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입었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04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한 명씩 투자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코스피가 2000 넘고 할 때, 그때 돈들이 마구 밀려 들어오기 시작.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그 많이 들어왔던 돈들이 결국은 손절을 하면서 난 다시는 주식 안 해라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느냐면, 야, 개인들이 왜 이렇게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고를 반복을 할까? 마켓 타이밍을 왜 이렇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나옵니다만, 예전에도 저기 앞에 보면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을 그려놓은 건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 6개월 단위로 다 나타낸 겁니다. 근데 2010년 이전에는 이 빨간색하고 까만색이 같이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을 보였어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고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파는,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이후에는 패턴이 뭐 최근에도, 이번에 대표적인 경우죠. 이번에 대표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나니까 동학개미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2010년 이후로는 그런 패턴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반대로 움직이죠. 주가가 떨어질 때 개인들이 돈이 들어오고 주가 올라갈 때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슬프게도 박스피라고 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마켓 타이밍과 관련해 가지고 지수를 사고 파는 거는 저는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올라가고 할 때 지수에다가 묵텅묵텅 돈이 들어와서 지수가 떨어질 때 피해를 입는 것보다, 가령 지금도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뭐 내년에 경기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대형주를 사고 들어오니까 그걸 누가 팔아줍니까? 개인들이 다 팔아주고 있는, 그 낮은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팔던 걸 개인이 샀던 걸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해졌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동학개미의 출현은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죠. 그동안 조금씩 나타나던 이런 패턴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한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럼 우리가 제조업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우리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글로벌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큰 기대도 좀 해보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사실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재미는 이게 마켓 타이밍보다는 스탁 피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장할 만한 종목, 낮은 가격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업인데 이게 뭐 가령 테슬라 같은 것도 그런 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걸 봐가는, 내가 얘가 아직 어릴 때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했잖아 라고 하는 건 이 회사에 돈을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회사에 물을 뿌려주고 이 회사에 걸음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나 커갔잖아 라고 하는 게 주식 투자의 최고의 묘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동학개미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 여전히 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와서 순매수를 뭐 종목당 50억 이하로 순매수한 거, 50억에서 100억 이런 식으로 1000억 이상, 종목당 1000억 이상씩 큰 종목들이죠. 보면 작은 종목들 보면 산 전체 그 50억 이하로 산 종목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한 400개 종목 정도가 되는데, 배당 주는 종목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PE,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싸냐 나타내는데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을 60% 이상 샀습니다. 배당 주는 종목은 한 40%, 배당 안 주는 종목은 한 6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테슬라 되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나마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실 작은 종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종목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정말 잘 골라야 되는데, 근데 이 작은 종목일수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따블 쉽게 나오겠네, 이런 식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종목 선택에 있어 가지고는 좀 작은 종목, 그래서 따블을 노리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는 그런 종목을 잘 고를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종목에 집중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종목 보는 눈을 익혀가고, 그러면서 결국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나무를 발견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커다란 거목이 될 때까지 키워나가는 그런 재미를 누리셨으면, 처음부터 너무 작은 종목에 집중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그 맹자에 그런 글이 있어요. 천시 불여질이고 질이 불여인화다. 천시, 그러니까 적을 공격해서 내가 승리를 거둘라 그러면 때를 잘 맞추는 거 중요하겠죠. 마켓 타이밍이 중요한데,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질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때를 잘 맞춰봤자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게 저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는 건데, 근데 종목을 아무리 잘 고른다고 하더라도 인화에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종목 정말 좋은 종목 골랐는데 이게 맨날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갔다가 출렁 변동성을 준단 말이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싸우기 시작하면 몇 초 계속 우리가 이겨가서 결국은 승리하나요? 중간에 보면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이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다가오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인화, 심리라는 거예요. 개인의 심리가 마켓 타이밍과 스탁 피킹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싸움의 기술이라고 한국 영화죠. 2006년인가 영화인데, 그거 보면 주인공이 맨날 맞고 다니면서 이제 싸움의 절대 고수를 만납니다. 백윤식 씨가 싸움의 절대 고수로 나오는데, 그분한테서 싸움의 기술을 익힙니다. 근데 다 익혔는데 실전에서 그 기술을 쓰지를 못해요. 절대 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맞아본 자의 두려움 때문에 실전에서 기술을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가장 용감한 투자자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투자자들이다. 크게 잃어보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라는 극히 힘듭니다. 저는 정말로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크게 잃는 겁니다. 크게 잃고 나면 아무리 내가 다른 기술을 익혔더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그냥 겁이 나고 그러다가 잘못 걸려들면 이게 또 반복이 되는가. 그래서 정말 피해야 될 거는 크게 잃는 경험입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이야기하죠. 주식 투자의 1원칙, 잃지 않는 것이다. 2원칙, 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게 투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트레이딩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죠. 손절매를 잘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안 한다. 나는 좀 길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 내가 손실을 나는 것을 감수하고 그걸 손절매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하지 않을 종목, 이거는 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정말 확신한다라는 그런 우량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 심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로 올해 새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밀레니얼 세대와 동학개미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그리고 그게 한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이 약해지는 와중에 금융투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발견해내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